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 3개월 후에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78세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단 2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손주와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놀랍게도 매일 단 5분, 특정 부위 3곳만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픈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을요. 무릎이 아픈데 허벅지 앞쪽을 문지른다? 허리가 아픈데 무릎 뒤를 누른다? 처음 들으시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통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곳은 사실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통증 완화법을 연구해온 박사로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분들의 통증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수술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를 각오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알려드렸더니 80% 이상이 약을 끊거나 줄이셨어요.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 때문에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약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죠. 왜 그럴까요? 아픈 곳만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아닙니다.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단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1cm만 벗어나도 효과가 반으로 줄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센치 단위로 알려드릴 겁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는 거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세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통증은 어디인가요?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아니면 어깨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맞춤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이대로 두면 앞으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걸음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통증 완화법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은 주사나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 단 5분, 특정 부위 3곳을 제대로 문질러주는 습관만으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시는데요. 사실 통증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리 통증을 완화하려면 무릎 뒤 오금을 눌러줘야 한다는 것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포인트는 그저 마사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열쇠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던 분들이 다시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없었던 분들이 다시 웃으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아닙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통증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78세 김정자님을 만났습니다. 김정자님은 15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지팡이 없이는 집 앞 슈퍼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고 파스도 여러 가지 붙여보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저녁만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고요. 2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집 주변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앞 공원을 30분씩 산책하시면서 이웃 어르신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십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된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 관리법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통증과 직접 연결되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는 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져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허벅지 앞 근육이 뭉치면 골반과 무릎이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국내 재활운동연구소에서도 허벅지 앞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함께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영호님은 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통증이 심해서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허벅지 앞쪽을 매일 아침 문지르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팔을 드는 것도 편해지고 허리까지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이영호님은 지금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십니다. 허벅지 앞쪽을 어떻게 문지르느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골반 바로 아래에서 무릎까지 길게 이어진 허벅지 앞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작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세요. 한쪽 다리당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시원하다 싶은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뭉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허리 아플 때 무릎까지 불편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허벅지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발바닥입니다. 발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해외 통증관리 학회에서는 만성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발 마사지를 꾸준히 했더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진통제 사용량도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 주변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68세 박신영님은 허리 때문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수술까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팡이 사용을 줄일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아예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 도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신영님은 발바닥을 문지르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발바닥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조금씩 힘을 주면서 3분 정도 눌러주시고요. 뒤꿈치와 발가락 밑부분까지 골고루 문질러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단, 당뇨로 발 감각이 둔하신 분이나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합니다. 발을 눌렀을 때 전신이 시원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이죠. 여기에는 허리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서 허리 통증 완화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르면서 허리 통증 케어의 핵심 지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이에요. 72세 조명석님은 40년 넘게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에서 10분을 꼼짝 못하고 계셔야 했어요. 그런데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한 달간 꾸준히 하시면서 지팡이 없이 아파트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 하십니다. 조명석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무릎 뒤를 누르는데 어떻게 허리가 좋아지냐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2초에서 3초 정도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쪽 무릎당 1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면 뒤쪽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아플 때 허리 대신 무릎 뒤를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정확히 알아도 통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허벅지 앞쪽으로 무릎과 허리를, 발바닥으로 전신 순환을, 무릎 뒤 오금으로 허리를 케어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마사지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 지혜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몸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굳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바로 활동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나는 느낌으로 가볍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76세 한명숙님은 아침마다 이 스트레칭을 하신 후로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 풀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시작하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관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경사진 곳보다는 평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65세 정수연님은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씩 걸으십니다. 걷기 시작한 후로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정말 좋습니다. 하루 종일 쓴 관절과 근육을 따뜻하게 이완시켜주는 거죠. 목욕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38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욕조에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담그시면 됩니다. 욕조가 없으시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아픈 부위에 물을 좀 더 오래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69세 최윤정님은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셨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는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혹시 밤에 통증 때문에 잠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면 몸속 염증이 줄어듭니다. 관절 통증의 많은 부분이 염증 때문이거든요. 특히 가공육, 라면, 과자 같은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와 블루베리, 사과 같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단식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규칙적으로 3끼를 챙겨 드시되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하나라도 꼭 올려두세요. 73세 김태영님은 식습관을 바꾼 후 무릎이 붓는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덜하다고 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왔나요? 내일부터 채소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67세 송미라님은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기 시작한 후로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 관절에는 3배에서 5배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5kg만 빠져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15kg에서 25kg이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식사량을 줄이고 걷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됩니다. 71세 박동진님은 6개월 동안 7kg을 빼셨는데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효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작은 습관이 차곡차곡 쌓일 때 통증은 줄어들고 몸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몸의 변화를 기다리세요. 하루 3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스스로 작은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이뤄가시면 됩니다. 70세 오승희님은 6개월째 3가지 포인트 마사지를 실천 중이신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이미 갖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은 단순히 마사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물러 왔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면서 점점 더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은 더 약해지면서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고 계단 오르기는커녕 집 밖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줄 수 없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게 되면서 점점 더 집에만 머물게 되죠. 이런 삶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 없이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운 외출이 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양도 줄어들고 통증 때문에 밤에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2분, 발바닥 2분, 무릎 뒤 오금 1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볍게 스트레칭 5분, 그리고 집 앞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통증 없는 노후를 준비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78세 김정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72세 조명석님도 40년 허리 통증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통증을 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습관으로 통증에서 벗어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무릎에 좋다고 하는 운동 중에서도 실제로는 해가 되는 것들, 허리에 좋다고 먹는 음식 중에서도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면 아무리 오늘 배운 걸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3가지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허벅지 앞쪽인가요? 발바닥인가요? 아니면 무릎 뒤 오금인가요? 오늘 밤 실천하시고 느낀 점을 내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